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굿파트너 이번화 초반부에 나온 대사죠. 조절 능력이 없는 남자, 그 남자는 바로 김지상. 이번화에서 김지상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자기 애를 임신한 최사라한테 거지라고 해버렸죠. 더 나아가 그 애가 내 애라는 증거 있냐는 최악의 박장 발언까지 해버렸습니다. 작가님께서 배우를 제대로 보내버리셨네요. 고려거란 존적 때는 우와 멋있다 상남자다 했는데 그냥 진상남자였던 거네요. 그런데 내 애라는 증거 있냐는 대사에서 살짝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김지상이 완전 찐따에 제대로 하남자라는 걸 드러내는 대사인 건 알겠는데 왠지 본격 박장 드라마가 돼버린 느낌. 왜 이렇게 센 대사가 나온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최사라는 현재 임신 8주죠. 임신 초기라는 설정이면 6주, 7주, 9주, 10주 다 가능한데 왜 하필 8주로 설정했을까요? 공교롭게도 실제로 친자 확인이 가능한 게 임신 8주부터입니다. NIPPT 비친습적 산전 친자 확인 검사는 임신 8주부터 가능하다. 이야 어려운 용어 다 빼고 그냥 8주부터 진짜로 친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라는 증거가 있냐는 지질한 대사, 그리고 많은 주수 중에서 굳이 임신 8주라는 설정, 작가님의 거대한 설계가 느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사는 진짜로 친자 확인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굿파트너의 후반부는 눈을 떼지 못할 겁니다. 완전 막장 시청률 올라가는 소리 들려오는 그 모든 과정을 삐딱뷰 이번 영상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와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 잘 봤다 하실 겁니다. 우선 먼저 최사라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성질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노란볼 남탓의 끝판왕, SBS에서 새롭게 배출한 희대의 양녀. 차은경한테 사과를 하긴 했지만 반쪽짜리 사과였죠. 자기 편하자고 한 사과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과라도 필요했던 차은경. 엄마는 사과받았다 괜찮다 아이한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서로 미안하다면서 제이와 껴안는 장면에서 많이들 눈물을 흘리셨죠. 나이 먹을수록 눈물도 많아지네요. 서서히 복받쳐 오르는 장면이 있고 갑자기 터지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괜찮았다가 순간 확 찡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탓을 하고 어른들은 남 탓을 한다는 대사. 어른들 잘못에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는 제이를 보면서 시청자들도 배우고 엄마인 차은경도 성장을 하게 되네요.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했을지언정 이제 깨닫고 노력하는 진정한 엄마 차은경. 그에 반해 최사라한테서 태어날 아이는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없죠. 태어나보니 반사이코 최사라가 내 엄마라면 너무나도 끔찍할 것 같습니다. 차은경한테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다는 건 아이를 낳겠다는 거죠. 키우겠다는 거죠. 하나 현 시점에서 최사라는 김지상한테도 버림받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쓰레기를 올라탔던 게 쓰레기였던 겁니다. 작가님은 이번 화에서 배우자한테 피눈물 흘리게 한 불륜남 불륜녀의 최후는 결국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청양고추는 맵고 오이고추는 안 맵죠. 과장 없는 100% 실화. 제가 얼마 전에 큰일을 겪었었습니다. 문득 반대로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이고추를 대가리 떼고 끝에서부터 한 입 씹어 물었는데 와이러스가 그 부분에 고추씨 몰려있는 걸 몰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극강의 매운맛 고통에 진짜 응급실 가야 되나 했었네요. 그렇습니다. 고추를 얕잡아보면 안 됩니다. 고추 때문에 망합니다. 김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절 능력 부족했던 김지상한테는 이제 제일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네요. 나도 이제 아빠 필요 없어. 굿파트너 다음 회에서부터 제이가 이제 아빠를 만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다 끝났다면서 소리치는 김지상도 나오네요. 그렇다면 김지상의 최후는 둘 중 하나. 깨닫고 반성해 새 사람 될 것이냐, 아니면 가족한테 버림받는 처절한 그지 엔딩 나올 것이냐. 따라서 당분간은 김지상, 차은경, 김제이 가족의 이야기가 추가될 텐데 그럼 그동안 최사라는 조용히 찌그러져 있을까요?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으니 이제 혼자 조용히 애 낳고 키우면서 살까요? SBS에서 공들여 빚은 고농축 사이코 최사라를 여기서 퇴장시킬 리 없습니다. 끝까지 알차게 써먹을 겁니다. 뱃속의 아이를 이용해서 김지상을 끈덕지게 괴롭힐 겁니다. 제이 앞에서 쪽쪽거릴 때는 좋았겠죠. 쪽쪽거리던 그 여자가 이제 김지상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을 겁니다. 어차피 망한 최사라. 애를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라도 챙겨야겠다. 김지상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 것으로 보이네요. 생물학적 아버지라면 양육비를 줘야 됩니다. 가족한테 너무 큰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김지상. 인간보호 법칙에 따라 크나큰 벌을 받겠네. 제가 아빠 버리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 최사라까지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어올 예정입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배를 어루만지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최사라. 어떡하지? 위자료 뜯기고 나면 개털인데. 그래, 김지상한테 양육비를 받아야겠다. 나는 차은경한테 위자료 털리고 그 남편한테는 양육비를 받아먹으면 어차피 쌤쌤인가? 아닌가? 내가 더 이득인가? 솟아날 구멍은 있다. 머릿속 계산기 빠르게 돌아가는 최사라. 회심의 미소 띠면서 네이트판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상간녀가 질문드림. 내용 음습체 양해바람. 나는 상간녀 불륜녀 버림받은 여자. 남자가 꺼지라고 함 지혜 아니라고 함. 그 인간 상대로 양육비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함. 최사라는 사실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 글을 올린 것도 있습니다. 버림받고 옆에 아무도 없기에 혼자서는 견디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최사라의 바람과는 달리 너무나도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네이트판의 언니들. 용담 폭격 같은 비난의 댓글들이 쏟아집니다. 질문에 개념이 없네. 그만 봐도 인간이 보인다. 불륜녀가 당당하네. 뭐 먹고 당당해? 저러니 버림받지 캐캐캐. 나오라 내가 너 깐다. 급당황하는 최사라. 세상에 내 편은 없구나 외롭구나 하는데 바로 그때 올라오는 어떤 댓글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너 최사라지. 깜놀하는 최사라. 누구지? 나를 어떻게 알지? 그걸에 거짓말 대댓글을 남기는 최사라. 아닌데요? 누구세요? 그 댓글 달아놓고 F5 새로 고침 연타하자. 한참 뒤 비로소 달리는 대대 댓글. 그런 건 알려고 하지 말고 확실한 건 네 애는 그 남자애가 아닐 것이야.
그걸 보고 분노의 대대대 댓글을 남기는 최사라. 너 이 새끼 누구야? 잠시 뜬두이더니 또 올라오는 대대대 댓글. 나 김지상이요. 당황한 최사라는 황급히 지우고 노트북 덮어버립니다. 그 시각 분노의 이를 갈고 있는 김지상. 취업 안 된 지 오래 공기만 축내고 있는 백수 2개월차. 할 일 없어서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최사라가 자기와 있었던 일을 인터넷에 올린 걸 발견하였습니다. 나를 상대로 양육비를 뜯겠다니, 내가 개털인데 개털의 개털을 뜯겠다니, 내가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나서. 슬픈 눈빛으로 본인의 아랫도리를 천천히 내려다보는 김지상. 모든 건 이 녀석 때문이야.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 조절 능력이 없어. 내가 이놈을 조종하는 건지 이놈이 나를 조종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아랫도리 영가시 같은 놈. 이딴 건 필요 없어 잘라버릴까 싶은데 그때 울리는 휴대폰 속 알밤은 알림 소리. 드디어 일할 때가 생겼나? 황급히 알림 글 확인하는데 고춧박으실 분구합니다. 에라이 폰 던져버리는 김지상. 아랫도리 마저 바라보면서 이놈을 어쩔까 고민하는 사이 이번에는 띵동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 들려옵니다. 정신 차리고 나가보니 법원의 송달관입니다. 바쁜데 무슨 일이요? 내가 너 아빠 이거 받아. 서류를 받아서 열어보니 이런 된장. 최사라가 최후의 통첩 같은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원고 최사라, 피고 김지상.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태명 사랑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매월 말일에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의 건. 깜짝 놀란 김지상이 송달관한테 묻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양육비 뜯어내겠다고 글을 올린 게 불과 5분 전인데 어떻게 벌써 소장이 날아오는 거요? 바로 답하는 송달관. 나도 몰라요. 삐딱뷰가 생각을 하면서 원고를 쓰는 것 같소. 소장 얼핏 보니 자네가 원고 최사라한테 돈을 줘야 할 것 같은디. 그 말 듣고 이글 불타오르는 김지상.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요. 최사라 내 인연. 양규장군 갑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송달관 갔습니다. 김지상은 다음날 소장 들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이미 백수 2개월차에 참된 개털인데 더더욱 찐 개털이 되게 생겼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바로 답하는 변호사. 없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라면 양육비를 지급할 수밖에. 말 잘라버리고 지가 말하는 김지상. 나는 생물 아니요 동물이요. 조절 능력이 없소. 잠시 갸우뚱하더니 이어답하는 변호사. 동물학적 아버지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됩니다. 빡친 김지상 벌떡 일어나 말합니다. 앉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당신의 역할 아닙니까? 이럴 거면 내가 변호사를 왜 사요? 변호사도 함께 버럭합니다. 내가 물건이요? 사게? 김지상이 말합니다. 그 대사는 채탕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모르겠고 필요 없어 그만둬. 짐 뱉고 나가려는 김지상을 변호사가 황급히 잡아 세웁니다. 전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뭐요? 빨리 말하시오. 급하게 공기 들어갈 시간까지 아껴 그 시간에 말하시오. 변호사가 넌지시다가 와서 김지상이 귀에 대고 무언가를 찬찬히 속삭입니다. 눈빛이 반짝이는 김지상. 오 그런 방법이. 다음날 카페에서 만난 김지상과 최사라. 서로 상대한테 칼 맞을까봐 방고 목 두르고 나왔습니다. 김지상이 말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희가 아빠 버렸어. 충분히 힘든데 양육비 소송까지 해야 되겠어. 그렇게 버럭하는 김지상한테 더더욱 반사 버럭하는 최사라. 나는 더 힘들어. 배는 불러오고 우리 사랑의 태동은 갈수록 크게 느껴지는데 돈 한 푼 없어. 양육비라도 받아야 되겠어. 혈압 오르는 듯 소리치는 김지상. 거지라고 할 때까지 써야지. 누가 우리 사랑이야? 내 자식 아니야. 너만의 사랑이야. 네 사랑이야. 양육비 뭐죠? 최사라는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만나자고 한 이유는 오직 하나. 너의 DNA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서지. 친부 맞다는 신자 확인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너는 양육비를 안 줄 수가 없어. 복숭. 그 다음은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입 벌리며 아 라고 대답하는 김지상. 최사라는 순간 활짝 벌려진 김지상의 그 입에 재빨리 면봉을 쑤셔 넣어 구강상피 세포를 채취합니다. 빠르고 절도 있는 손놀림, 쏜살같이 싹싹 긁어냅니다. 면봉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최사라. DNA도 들었군. 벌리다 봤으니 그럼 나는 이만. 총총총 인사도 없이 차갑게 걸어나가는 최사라. 당했다. 망연자실 김지상. 하지만 방법이 있지. 이내 피식 웃음을 짓네요. 다음날 다나 산부인과에 찾아가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하는 최사라. 떠났습니다. 12개월 할부. 의사가 최사라의 피를 뽑으면서 말합니다. 발주부터 가능한 비치수적 NIPPT 친자 확인 검사는 산모의 혈액과 친부의 DNA 샘플만 있으면 되니 참으로 편리하죠. 그런데 친자 확인 검사를 왜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할 필요 없고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이틀 뒤 이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최사라. 의사가 말한 그 이틀 뒤. 그런데 동이특이 오전 새벽. 아무도 없는 불 꺼진 다나 산부인과에 한 괴한이 침투합니다. 그는 김지상. 며칠 전 변호사와 나눴던 대화가 그의 머릿속에서 플래시백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김지상이 귀에 대고 넌지시 무언가를 말해주었었던 변호사. 서류를 조작하면 되지요. 당신의 친자가 아닌 걸로 조작을 하면 되지요. 다시 현재 시점. 산부인과 의사의 PC를 켜고 재빨리 최사라 파일을 찾는 김지상. 불 꺼진 방, 칠흑 같은 어둠. 입에는 손전등을 물고 있습니다. 드디어 발견한 최사라 파일. 순간 김지상의 눈이 파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점점 눈알 커지면서 동공 확장되는 김지상.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네요. 그의 눈에 들어온 빨간색 선명한 글씨는 김지상의 친자일 확률 0%, 가능성 없음. 짐승같이 포효하는 김지상. 2년이. 김지상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습니다. 끝. 죄송합니다.